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취득세 중과 완화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그 취득세 중과가 있는데 이거는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소급 적용이 돼서 12월 21일 오늘부터 이제 잔금일 기준으로 오늘 이후로 이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2월 21일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기존에 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도 아마 그 취득세 중과 완화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주택, 4주택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뭐 8%, 12%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근데 잔금을 아직 안 치른 분양권은 12월 2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면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취득세 중과가 어떻게 이제 바뀌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취득세 중과는 조정지역일 때는 일반세율 1에서 3%고 2주택일 때 8%, 12%가 됐던 거예요. 다만 비조정지역 한 채까지는 그냥 일반세율인 1에서 3%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먼저 사고 비조정지역을 한 채 산다 하더라도 비조정이면은 두 채까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적용, 일반세율로 적용이 됐었고, 3주택부터 조정일 때는 바로 12%, 하지만 비조정일 때는 8%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2주택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종부세 관련해서도 2주택까지는 그래도 허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2주택이냐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도 2주택이고, 내가 이제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처분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2주택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쓴 책 40살 건물주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맥락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3주택보다는 2주택까지는 이제 그 주택을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40살 건물주 책에. 근데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됐고, 또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집을 이사 가려고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2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강하게 규제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사실은 규제를 그냥 1주택처럼 한다. 그게 이제 종부세도 그렇고 이번에 취득세도 이제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면, 기존에 1주택이 있고 2주택, 조정적 2주택일 때 이게 8% 취득세가 됐었잖아요. 근데 2주택까지도, 조정지역 내 2주택까지도 그냥 1에서 3% 그냥 취득세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3주택일 때 기존에 이제 12%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절반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래서 요번에 취득세 중과 완화는 뭐냐면, 기존 취득세를 절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예전에 조정지역 3주택일 때는 12%였는데 그게 절반이면 얼마죠? 그러니까 6% 적용이 된다. 자, 비조정지역 3주택이었을 때는 비조정일 때는 취득세 원래 8%였지 않습니까? 왜냐면 3주택일 때, 왜냐면 비조정 있고 또 비조정일 때는 8%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도 8%의 절반이니까 4%, 그러니까 4%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주택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무조건 원래 12%였는데 그거를 원래 이제 조정 비조정 4주택부터는 뭐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2%지 않습니까? 최고세율. 근데 그거의 절반인 6%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바뀐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조정 지역 두 채를 갖고 있고 비조정 지역 한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12월 21일 이후에, 오늘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아파트, 비조정 지역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4주택이지 않습니까? 4주택은 뭐 그냥 바로 12%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4주택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원래 12%가 아니라 6%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을 산다고 하더라도 12%가 아닌 6%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주택은. 하지만 내가 조정지역을 원래 하나 있고 비조정지역 한 채가 있고 또 비조정지역을 샀을 때, 예전 같으면 이게 비조정지역 세 채까지는 8% 적용이 됐는데 그게 절반이면 얼마죠? 4%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정지역을 한 채 있는데 또 조정지역을 산다, 이랬을 때 원래는 이게 그 8%지 않습니까? 2주택이니까 8%인데 조정지역 2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세율 2주택까지는 1에서 3%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가액에 따라서 6억까지는 뭐 1%, 9억까지는 2%, 3억, 9억 초과는 3% 이상,
9억 초과는 이제 3%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면적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요 금액이 아니라 그냥 2주택일 때도 그냥 1에서 3% 적용해 준다. 네, 근데 조정적이 대부분 뭐 6억에서 9억 이상이니까 뭐 2, 3% 이상, 3% 이상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된 거고, 최근에 또 그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 양도세가 그 1년이 안 되면 70%, 1년이 지나지 60%가 돼서 굉장히 분양권 양도세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45%로 낮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45%로 최대 세율을 45% 낮춘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도세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분양권이 이제 45%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분양권 매매가 좀 활발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현재 분양권은 좀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분양권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들. 이 분양권들도 원래는 내가 8%, 11%를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최대 뭐 4%, 6%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여서 이게 장점인데, 근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내가 좀 안 내고 싶다, 취득세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방법이 요번에 나왔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매매 임대 사업자가 요번에 좀 부활이 될 거거든요. 매매 임대 사업자. 그래서 매입 임대 사업자가 부활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최초 분양을 받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같은 경우에 면적이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면 이게 취득세가 아예 면제,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이 되는 그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적이 이제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제 초과면 이제 50%만 감면된다는 얘기고, 85제곱미터 초과면 아예 이런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취득가액이 3억 이하라고 하면은 지방 중소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되고, 사실 수도권에 6억 원,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에 아무래도 이런 매입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 쪽에 좀 많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또 이제 미분양도 많은데, 이때 이제 최초 분양 받은 분들은 내가 취득세가 구간이 뭐 8%, 12%다 이랬던 분들은 아예 취득세를 안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3억짜리 취득세 12%면 얼마죠? 무려 3,600만 원 내야 되는 거거든요. 3,600만 원. 근데 그거를 내가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니까 25평 이하다, 그러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600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물론 지방 수도권에 이제 한 채, 두 채만 보유하신 분들은 워낙에 취득세가 원래 낮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두 채까지는 취득세가 1에서 3%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거를 주택임대 사업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없는데,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내가 12%를 낼 바에는 그냥 매입 임대사업자를 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득세를 아예 감면받거나 면제를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줬던 혜택도 많이 뺐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배신감, 불신감이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번에 좀 또 주택임대사업자하고 또 정권 바뀌면 또 뺏는다,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시장이 또 신뢰를 잃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요번에 입법이 돼서 이게 좀 통과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미분양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좀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게 되면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대할 일은 아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이나 수도권 쪽에 그 매입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좀 사려두고 하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60제곱미터 이하. 왜냐면 취득세 감면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조정적 내 또 아파트를 사면은 뭐 8%, 12%또 종부세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수도권의 6억 이하, 그 다음에 취득가의 3억 이하의 이런 거를 최초 분양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좀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수요가 몰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면적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제도, 그러니까 취득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 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좀 구실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금리가 좀 낮아져야지 다시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를 여지가 있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뭐 폭등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할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취득세를 좀 절약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요즘 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도 사실 3, 4억 정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2, 3억 정도 하는데, 사실 지방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억 정도, 3억 이하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왜냐면 건축비도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놔서 그 자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 맞춰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월세를 받는다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고가의 오피스텔보다도 오히려 지방에 있는 이런 저가 3억 이하의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낮은 아파트가 오히려 더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맞춰서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매매 차익도 좀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입지가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입지를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사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취득세 중과 완화가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아마 곧 발표가 될 거고요. 여기 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왜 작년 같은 경우에 양도세 중과 완화가 5월까지인데 여기 또 한시적으로 또 연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한시적으로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양도세 중과, 그래서 제가 그때 양도세 중과 때문에 우량한 입지를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 중과 완화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또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많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비조정지역 자체는 양도세 중과가 아예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나고 제가 바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에 또 추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